어느덧 인생의 중턱을 걷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속으로만 수없이 묻습니다. 열정은 예전 같지 않고 불안은 이유 없이 스며들고 사람들 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부터는 욕심을 덜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삶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 질문을 바꾸는 순간이 진짜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자의 시선으로 본 노자의 말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딱딱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 어떻게 하면 나를 잊고 더 깊은 나로 흐를 수 있는지,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할 것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덕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하죠. 너 자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우린 오랫동안 많이 알고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장자는 속삭입니다. 꿈이 현실일 수 있고 현실이 꿈일 수 있다고, 무언가 되려는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비로소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믿어왔는가? 지금부터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진짜 도, 진짜 자유, 그리고 진짜 나를 향한 여정을 조용히 시작해 봅니다. 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말은 도를 다 담지 못하고 지혜는 도를 붙잡을 수 없다. 보통의 철학은 정의로 시작되지만 노자는 그 정의조차 부정하며 이야기를 엽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할 도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낯설고도 기이한 시작이죠.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도는 언어가 태어나기 전의 것, 사물이 생겨나기 전의 흐름이며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아직 이름조차 없던 시공의 근원입니다. 그 도를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닙니다. 물처럼 흐르던 진실이 말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개념으로 굳어버리죠. 노자에게 도는 말하지 않음 속에서 가장 선명히 존재합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치며 만물을 낳고도 내가 낳았다 하지 않는 지극히 무의한 질서. 장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말은 돌을 담을 수 없고 지혜는 돌을 붙잡지 못한다. 그가 말한 지혜란 되에 이름을 붙이고 정리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는 붙잡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 대신 꿈을 택합니다. 나비가 되어 하늘을 떠돌고 자기 존재조차 잊으며 존재와 무의 경계를 흐릅니다. 노자는 도를 말하지 않으려 했고 장자는 도를 살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둘의 시선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도를 알려고 하지 마라. 그저 그 안에서 살아내라. 그릇은 흙으로 만들지만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좋은 직업, 더 많은 결과, 빛나는 타이틀, 세상은 채워야 산다고 말하죠. 하지만 노자는 그 모든 차음 이전에 비어 있음에 주목합니다. 수레가 달릴 수 있는 건 바퀴살이 아니라 그 중심의 빈 공간 때문입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건 겉면이 아니라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에게 물 안,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가능해지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뒤틀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서서 말합니다. 이 나무는 너무 쓸모없어서 아무도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우리는 흔히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줄이고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자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진짜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계속 깎여가는 삶입니까? 노자는 비어 있음을 기능의 조건으로 보았고 장자는 쓸모없음을 존재의 자유로 보았습니다. 장자의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무엇도 되지 않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에게 무는 존재의 가능성, 장자에게 무는 존재의 해방, 그 둘의 시선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겹쳐집니다. 비어있기에 쓰일 수 있다. 노자, 쓸모없음은 곧 살아남음의 기술이다. 장자,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 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진짜 나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워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성인은 무위에 처하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으로 다스린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진짜 깨달은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을 꿉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바람을 타고 떠다니며 꽃 위를 날아다니는 꿈. 세상엔 아무런 경계도 없고 자신도 없고 오직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을 떴습니다. 자신은 나비가 아닌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짜는 누구인가? 장자가 꿈을 꾼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나비가 꾼 꿈일 뿐일까?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라는 경계가 진짜인가? 라는 물음이자 존재의 근본을 흔드는 깨달음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기는 자기를 잊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나를 규정하려는 집착,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가장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노자 또한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인은 무위에 처한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상태. 흐름에 나를 맡기고 스스로 그러함에 다다르는 삶. 노자는 그것을 자연이라 부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존재감입니다. 장자는 그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잊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엇도 구별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상태, 소요유에 이릅니다. 아무 곳에 가도 좋고 어디에 머물러도 괜찮은 그 경계 없는 평안함. 지금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히 가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취의 끝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잊는 그 순간에 자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 할 때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휘어진 나무는 너무 곧지 않았기에 살아남는다. 굽으면 곧아지고 움푹하면 채워진다. 우리는 자라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삶은 곧아야 한다. 흔들림 없이 일직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나 노자는 그 믿음에 고요히 반문합니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진짜 도는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아가고 굽고 비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진화는 원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득 찬 그릇은 넘쳐 비워지며 낮은 것은 다시 높아집니다. 장자는 여기에 삶에 살아남는 기술을 더합니다. 그는 말하길 휘어진 나무는 살아남는다. 너무 곧지 않았기에 베이지 않는다. 똑바르고 반듯한 나무는 세상에 먼저 쓰이고 먼저 사라집니다. 너무 성실한 사람, 너무 유능한 사람, 그 반듯함이 오히려 그들을 먼저 닳게 하고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자는 일부러 삐뚤게 살아가려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너무 완벽하지 않게 어딘가 어긋난 채로. 왜냐하면 그 어긋난 자리에 진짜 자유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도 덧붙입니다. 굽으면 곧아지고 움푹하면 채워진다. 지금 내가 구부러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곧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느끼는 지금은 새로운 체험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 모든 비틀림을 담담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삶은 반듯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다. 이 문장 속에 장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혹시 지금의 고통이 되돌아가는 도의 움직임은 아닐까? 혹은 이 실패가 다시 나로 돌아가는 굴절의 길은 아닐까? 우리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도는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되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다. 노자, 비틀린 자리에 진짜가 자란다. 장자, 도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흐릅니다. 가장 굽은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생명을 트이웁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진짜 자기는 자기를 잊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나는 나를 잊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이 시작된 첫 질문. 하지만 끝내 누구도 완전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 노자는 말하길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자기 인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짜 자기는 자기를 잊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 자신을 잊어야 한다는 말,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말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장자의 말에는
동양 철학 특유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부모가 붙여준 이름, 사회가 요구한 역할,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우리는 무언가 되어야만 하는 나로 스스로를 포장해 왔습니다. 성공한 나, 사랑받는 나, 흠없는 나.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 모든 걸 벗겨냈을 때 남는 것이 정말 당신인가요? 그는 대답합니다. 그조차도 허상일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건 해답이 아니라 해체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를 잊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장자 되어야 할 나를 내려놓는 용기, 보여야 할 나를 멈추는 자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풀려나고 성취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쫓기지 않으며 구름처럼 흐르고 물처럼 흘러가는 삶. 노자는 이 상태를 무이라 했고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아라 했습니다. 나조차 사라진 상태, 경계가 없는 존재.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나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은 나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나를 잇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크고 자유로운 진짜 존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연을 따르고 무의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 할 때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돈은 일을 하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만물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성과를 이루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 철학, 비움의 지혜, 그리고 자기 이즘의 자유를 따라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문장을 만납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 노자는 말합니다. 돈은 자연을 따르고 무위로서 모든 것을 이룬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흘러가는 물처럼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장자는 이 흐름 속에서 되려 하지 않음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으려 할 때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우리가 무언가 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 좁은 틀에 갇힙니다.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를 해도 했다 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낳고도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 그게 바로 도의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움직이며 되려 하지 않음으로써 저절로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 삶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멈춰 있어도 지금 무엇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이미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저 흘러라. 그 안에 이미 길이 있으니 장자도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돈은 강물처럼 바람처럼 당신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도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했고 삶을 비워냄으로써 채웠으며 되려 하지 않음 속에서 진짜 나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발끝에서 그 고요한 마음결 위에서 돈은 지금도 말없이 당신의 삶 안으로 스며들고 있으니까요.